GTX가 ABC, DEF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GTX가 만들어지니까 운정 좋구나, 김포가 좋구나, 동두천이 좋구나, 덕정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GTX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서울은 얼마나 좋아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GTX를 이렇게 노선을 많이 깔면 오히려 서울시 이내로 모든 경기도의 인프라를 다 빨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GTX, ABC, DEF 이런 것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앞으로 GTX, ABC도 노선 확장을 할 거고 DEF까지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GTX를 이것저것 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았어요. 네, 저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면 이거 공문을 좀 먼저 찾아보거든요. 이거를 봐야 좀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뉴스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엠바고가 있어요. 엠바고가 뭐냐면 정부 기관에서 언론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 말고 이때 뭐 몇 시 이후에 발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발표한 다음에 언론에서 하면은 좀 이렇게 늦으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를 엠바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발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맵들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뭐 요런 게 나온 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크게 확대를 좀 해봤어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게 이 GTX-A죠.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개월 남았나요? 2달 후면은 이제 우리는 GTX를 실제로 탑승을 할 수 있어요. 가격은 대략 한 4,000원대?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내고 갈만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동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이 이번에 3월 달에 2024년 3월에 조기 개통 예정인데 동탄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덕분에 2023년에 이미 좀 많이 올랐죠. GTX-A가 개통되니까 동탄에 집을 지금 사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3년에 동탄이 주목받고 이 GTX 이슈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동탄보다 매력적인 곳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 23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성남역 이런 데에는 3월 달에 아마 다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성역은 제가 지금 가봐도 아직 좀 이렇게 어지러워요. 아직 개통이 여기 정리가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성역은 대략 한 1, 2개월 정도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구성역은 그때는 좀 통과하게 되겠죠. 3월 달에 구성역에서 용인에 있는 구성역은 좀 이용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월이나 6월쯤 개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개통을 하고요. 한 3개 역만 일단 개통을 하는 거죠. 솔직히 좀 많이 아쉽죠. 동탄에서 타서 수서까지는 이렇게 금방 가겠지만 직장이 수서인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삼성까지 갔으면 좋은데 삼성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현재 계획은 한 2028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삼성역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삼성역에 워낙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좀 잘못한 게 많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미리미리 좀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좀 늦게 대응을 하면서 좀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서울시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올해 내 2024년 상반기 중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2024년 내에 여기도 다 개통할 것 같아요. 서울역까지. 삼성역은 좀 나중에, 그리고 구성역은 한 6월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삼성역 빼고는 2024년 올해 다 개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역 포함해서도 2030년 전까지는 GTX-A는 좀 빨리빨리 잘 되더라고요. 28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삼성역 가보시면
완전 다 공사판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오고 뭐 영동대로 지하 개발에다가 GTX 막 공사하고 있고 여기저기가 아무튼 다 공사판입니다. 공사판이라는 거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공사판인 데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다 들어오고 나면 제일 수혜를 받는 건 어딜까? 이거가 우린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운정하고 동탄에 가장 이득이 많다. 근데 동탄은 많이 올랐으니까 운정이 더 낫지 않냐. 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통보다 저는 일자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이 물론 GTX-A 역할 덕분에 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 주변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탄탄한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게 동탄이 가진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정, 그러니까 파주죠. 파주 쪽에는 현재 가진 일자리도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 같냐? 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북쪽 지역들, 요쪽은 좀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자리가 진짜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TX-A 역할 덕분에 운정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교통이 다는 아니다. 일자리를 좀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A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빠르게 서울로 특히 삼성동 뭐 이렇게 강남 쪽으로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 최대 수혜자가 운정인가? 최대 수혜자가 뭐 동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최대 수혜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GTX-A 뿐만이 아니에요. GTX-A, B, C 다 서울까지 빠르게 들어오기 위한 거잖아요. 제 생각엔 GTX가 이렇게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 GTX가 만들어지니까 운정 좋구나, 김포가 좋구나, 동두천이 좋구나, 덕정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GTX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서울은 얼마나 좋아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GTX가 만들어준다고 해서 원주에 투자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다고 해서 물론 더 좋아지긴 하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오기 쉬워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의 장점은 매매가는 미세하게 떨어지고 전세가는 미세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갭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투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계속 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입지 좋은 요런 곳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기르고 그런 시드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GTX가 나중에 들어오니 거니까 그러면 나 장기 김포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김포에는 딱히 이럴타 할 일자리가 없어요. 물론 마곡이 가깝네 뭐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비하면 이쪽의 일자리는 천지차이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긴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골드라인 타고 맨날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서울로 들어오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없으면 아침마다 서울 가는 인파 때문에 골드라인이 그렇게 미어 터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TX가 생기면 교통이 점점 더 편해지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GTX D 노선, 이게 계획이 있지만 이거 대체 언제 됩니까? GTX-A가 그나마 엄청나게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SRT 라인이 있는 쪽만 지금 개통을 하게 됐어요. B나 C는 아직 착공도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A, B, C도 언제 할지 모르는데 DEF에 투자한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20년 안에는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
일자리가 많지 않은 김포 같은데 20년 동안 계속 그동안 출퇴근을 한다. 이 GTX가 뚫리고 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라면 김포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산, 신림, 사당 이쪽에 투자하는 게 GTX D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저라면 GTX B 노선이 들어오니까 송도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신도림, 여의도, 용산은 더 많이 좋아지겠네. 청량리도 더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GTX를 이렇게 노선을 많이 깔면 오히려 서울시 이내로 모든 경기도의 인프라를 다 빨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서울 도심권에 더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런 데는 머니까 그래도 서울까지는 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좀 중심지의 역할을 조금 분담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GTX가 쭉쭉 깔리면은 여기가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는 뭐 지역에 있는 학원들 뭐 다 잘하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온라인이 더 많이 커진 다음에는 메가스터디 같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GTX, ABC, DEF 이런 것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10년, 20년 지나면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GTX가 깔리니까 그러면 종점이 좋으니까 종점에 앉아서 잠자고 갈 수 있으니까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데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됐지만 서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이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GTX의 가장 핵심은 서울이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겠구나. 뭐 메가 서울이 되는 거죠. 메가 서울이 됐을 때 외곽 지역이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코어 지역이 메가 서울의 핵심을 담당하는 이 코어 지역이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네,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데가 싸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꼭 좋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생명이잖아요. 물론 교통이 들어오면 뭐 여러모로 좋아지는 점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서울이 더 좋아진다는 그 핵심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동탄에서 제일 비싼데 롯데캐슬 정도 되겠죠. 그런 데가 아마 21억을 찍었다. 그리고 물론 평수가 얘가 더 크긴 하지만 지금은 뭐 잠실은 한 뭐 22억 뭐 요 정도 되니까 이거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동탄은 일자리가 많아서 좀 뭐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격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송도에 있는 좋은 아파트랑 뭐 사당에 있는 뭐 좋은 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얘네들은 뭐 송도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잖아요. 얘네들은 구축 아파트가 되고 그리고 요쪽에서 재건축한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가 되고 그러면 가격이 상대도 안 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구축이긴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구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축이 될 곳, 네, 이런 것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하락장, 침체장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프리미엄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되게 편안하게 내려오거든요. 이럴 때가 진짜 매수할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년에서 5년 정도, 요 정도 이내에는 매수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인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 DEF에 현혹돼가지고 이런데 먼데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특히 막 춘천, 원주, 동두천 이런데 투자하는 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데 GTX도 들어오는데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하시면 되죠. 뭐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GTX가 들어오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지금하고 넘사벽으로 좋아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나마 구축인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이 있는, 그리고 걔네들의 프리미엄이 왕창 떨어져 있는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네,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네,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 계획, 안전마진, 네,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